안녕하세요. 중입니다. 저녁들 뭐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날도 더우니까 다들 좀 건강식으로 잘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경제적인 용어로 주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주식 방송에 이런 데서 도대체 퍼가 얼마고 뭐 퍼가 얼마인데 어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이 듣지만 누군가 얘기해도 이게 뭐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알았다가도 금방 까먹고. 왜냐하면 이제 그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머릿속에 픽처링이 안 되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PBR, 퍼, 뭐 기타 이런 ROE 뭐 이런 것들이 뭐 영어상 이니셜로 나오긴 하지만 또 막상 또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면 잘 기억도 안 나고 또 괜히 모른 척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퍼가 뭔지 그리고 아주 쉽게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주식을 판단하는 그 고평가 저평가 그리고 이 주식이 향후적으로 미래성을 보지만 향후에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어느 가치를 어느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퍼거든요. 퍼만 알면 사실 정확하게 알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웬만한 회사에 대한 평가에 대한 가치를 자기가 언제 팔아야 될지 혹은 언제 사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롱텀이었을 때 말하는 겁니다. 쇼텀은 아니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뭐 엔터프라이즈 밸류라는 게 또 하나 있고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회사 가치가 얼마냐.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가총액 지금 뭐 천억짜리 회사다. 근데 부채가 만약에 한 100억 있다. 근데 안에 뭐 현금이 한 또 100억 있다. 그럼 시가총액이 천억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도 어떻게 보면 뭐 자산이니까 거기서 실질적인 자본 빼서 실질적인 회사의 가치는 엔터프라이즈 가치는 이런 형태로 보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PER이 Price Earning Ratio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뭐 주가하고 한 주당 단기 순이익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회사가 이익을 다 이제 뭐 매출 올려서 뭐 떼고 다 떼고 남는 금액 영업이익이 남죠. 거기서 또 뭐 기타 세금 내고 뭐 하고 단기 순이익 남죠. 근데 그 단기 순이익 대비 지금 시가총액이 몇 배이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A라는 회사가 단기 순이익 100억이 났는데 지금 시총이 뭐 1조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 100배인 거죠. PER이 100배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PER이 100배라고 말하는 기준은 바로 단기 순이익 대비인 거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단기 순이익하고 또 영업이익에 따라서 또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영업이익 대비를 해서 또 PER을 보기도 합니다. 기준치를. 그게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또 약간 번외적인 그런 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만약에 은행에 제가 뭐 1조를 예금했는데 뭐 금리가 1%다 연간 그러면 100억 버는 거죠. 요즘은 워낙 금리가 낮으니까 어쨌든 간에 비슷한 수준이겠지만 회사를 보면 엄청나게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해서 퍼가 100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이제 그 주가가 주당 순이익이 몇 배인지가 어떤 기준치가 다 다른데 또 그런 거는 뒤에 또 설명을 하고요. 또 주당 순이익이 earning per share라고 해서 얼마인지 뭐 이런 것도 있고 PBR이 뭔지 그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산이 순자산이 뭐 차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만약에 내가 뭐 10억어치다. 그럼 10억 쳐주면 1이고, 그보다 못 쳐주면 1 미만이고, 더 쳐주면 1 이상 이러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한 PBR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PER은 업종에 따라 틀리고 또 이제 어떻게 대비하냐가 다 업종마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 그 기준치가 애매하게 보이긴 하는데
뭐 일반적인 뭐 금융업이나 증권인지 신탁 부동산 뭐 보험 등 되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롱텀 오래된 회사들은 보통 퍼가 5 미만입니다. 그래서 퍼의 가치를 많이 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시가총액이 그닥 높지 않는. 왜냐면 너무 일반적인 계속 인플로우가 들어오니까 고정적인.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은 좀 떨어지는 거죠. 안정성은 있어도. 그리고 이제 뭐 코스피 대기업 뭐 쉽게 삼성전자, 현대차든지 이런 회사들은 다 퍼가 12 미만인 거예요. 비슷한 맥락인 거죠. 물론 뭐 나스닥에 뭐 애플이라든지 뭐 기타 뭐 다른 아마존 이런 데는 좀 퍼가 높지만 거기는 마켓이 워낙 크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뭐 남북 문제도 있고 또 시장이 작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가치가 많이 인정 못 받는 거예요. 현대차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퍼가 보통 한 이런 큰 코스피 대기업들은 10 전후 미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일반적인 코스닥의 상장사 IT 쪽이나 성장성 있는 뭐 테마성 있는, 그리고 갓 뭐 IPO 돼가지고 공모 끝나가지고 뭐 이런 건 좀 퍼가 높아요. 사실 퍼가 30 이상 정도 되죠. 30에서 거의 80, 100까지. 근데 이거는 아직 뭐 실질적인 미래성을 위한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은 많이 반영이 되지 않는. 그래서 리스크가 좀 큰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리스크가 큰 게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 임상 실험하는 뭐 알테오젠도 그렇지만 이제 뭐 HL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의 그런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이제 뭐 기술 특례 상장 뭐 이렇게 식으로 돼가지고 퍼가 사실 뭐 엄청 높거든요. 100 이상 뭐 많은 건 1000 가까이도 가고 알테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신 이제 그만큼 이게 앞으로 업사이드가 많이 이제 열릴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테마적으로 도는 건데, 그만큼 또 리스크가 많이 따르는 거고. 이런 형태로 크게 이제 큰 틀은 네 가지로 보면 포에는 이런 형태로 나뉘어지고, 이제 과거에 이제 워런 버핏이 자기가 이제 사가지고 팔 때 그 기준은 한 퍼 한 15 정도에 사서 뭐 퍼 한 3, 40 정도에 판다.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뭐 자기가 하는 스탠다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30에서 40 정도가 퍼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코스닥 정도가 되겠네요. 아, 일반적이다. 그거에 따른 시가총액을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비싸다, 싸다. 그럼 이제 팔아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나눠 보는 겁니다. PBR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주당 순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1배보다 낮으면 좀 뭐 주가가 청산가치 못하다는 거고, 그 이상이면 그래도 좀 가치 밸류를 받았다는 거죠. 낮은 기업일수록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겠죠, PBR은. 그리고 이제 리턴 온 이퀴티는 뭐 이거는 보통 한 10 이상이 되면 좋은 기업이라고 하고, 어, 이퀴티 대비 얼만큼 이제 레베뉴가 들어오냐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뭐 워낙 또 천차만별하지만 참고로 보시고. 그래서 PER은 수익적인 걸 나타내는 거고, PBR은 안정성을 나타내는 거고, ROE는 성장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꽃 중에 꽃이 바로 PER이라는 거죠. PER만 잘 볼 수 있는 눈만 가져도 시총 가치를 보고 이 회사를 내가 계속 가져가야겠다. 아니면 이거 빨리 던져야겠다. 뭐 이런 것들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테마적인 성향의 주식이거나 뭐 그런 것들은 변수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의 가치 기준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고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치가 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